체인링과 스프라켓. 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자전거를 구성하는 기어에는 체인링이 있고요, 그리고 스프라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인링과 스프라켓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고 그 조합에 따라서 자전거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은 체인링은 컴팩트, 미드 컴팩, 스탠다드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나한테 잘 맞고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제 심각한 자덕이시라면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어비를 구성해 가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은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고, 그거 보고 다들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고,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설명드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케이스를 좀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초급은 초급인데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바꾸기 좀 귀찮고 또 돈도 들고 해가지고 이제 안 바꿨으면 하는 사람, 이런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록 초급일지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어비를 구성해가지고 체인링 바꾸고 스프라켓 바꾸고 이 정도는 문제 없다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급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그 전에 로드바이크 체인링 종류를 조금 추려보면요, 대략 지금 이렇게 6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컴팩트, 미드 컴팩, 스탠다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6, 36이 있는데 사이클 크로스 장르에서 사용되는 체인링이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데 일명 서브 컴팩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컴팩트보다 더 작은 체인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출시되고 있고요. 서브 컴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슈퍼 컴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체인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체인링 중에 체인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수분들이나 이제 상급자분들 제외하고 초급, 중급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 체인링은 무조건 작은 게 최고입니다. 무조건 작은 걸 고르면 돼요. 그렇다고 MTB처럼 완전히 작은 거 이런 거를 고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나열된 현존하는 로드용 체인링 중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유는 일단 체인링이 작으면 기어비를 좀 촘촘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인링을 이제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두 체인링 모두 같은 스프라켓을 쓰고 있는 상태를 가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체인링만 좀 극단적으로 좀 나눠 봤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체인링이 큰 것보다 작을수록 좀 촘촘하게 기어비를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어비가 촘촘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기어비가 왜 촘촘한 게 좋으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페달을 굴릴 때 이제 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1분에 몇 바퀴를 굴리느냐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90 정도에서 최대의 효율을 보인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람마다 최대의 효율을 내는 그런 케이던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이제 가다가 보면은 맞바람을 맞기도 하고 살짝 경사가 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속도가 이제 수시로 변화하거든요.
속도가 변화할 때 우리는 이제 몸이 이제 힘들지 않게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이제 변속을 해가지고 케이던스를 이제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때 변속할 기어가 없다면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기어 지금 두 장이 있습니다. 한 장은 시속 30을 낼 수 있는 기어고요. 나머지 한 장은 시속 40을 낼 수 있는 기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똑같은 케이던스라고 할 때 시속 30에 걸리는 기어에다 놓고 열심히 굴리면은 30이 나오겠죠. 그리고 40쪽에다가 기어를 걸고 달리면은 똑같은 케이던스로 달리면은 시속 40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시속 만약에 35로 달려야 된다 그러면은 기어를 어느 쪽에다 끼워야 될까요? 만약에 30에 있는 기어를 끼운다 그러면은 원래 굴리던 케이던스보다 더 빨리 굴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을 낼 수 있는 기어로 바꾼다면은 원래 굴리던 케이던스보다 더 낮춰서 무겁게 굴려야 될 겁니다. 어쨌든 자기가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굴리거나 더 무겁게 늦게 굴리면은 둘 다 이제 비효율적인 케이던스로 주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케이스 모두 다리에 부담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30과 40 사이에 35를 낼 수 있는 기어비가 있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케이던스로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기어의 간격이 넓은 것보다 좁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촘촘하다고 하는 것이고, 촘촘할수록 좀 더 편하게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네, 뭐 촘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체인링이 무조건 작으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체인링이 작을수록 어필에서 편합니다. 로드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어필에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원래 뭐 어필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급경사를 만났을 때 기어비가 모자라 가지고 뭐 꾸역꾸역 밟고 올라가야 될 때 특히 더 힘듭니다. 근데 이때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더라도 케이던스가 가볍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전거에 낮은 기어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올라가더라도 더 좀 편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유로 체인링은 무조건 작은 게 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4630 같이 가장 작은 체인링이 있고 이게 이제 뭐 제일 좋다는데 왜 뭐 50의 34 같은 컴팩이나 52의 36의 미드 컴팩 체인링이 대세일까요? 그거는 제조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뭐 초급, 중급 동호인들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상급 동호인들이나 선수들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체인링은 일단 우리 같은 일반 동호인들은 작은 게 무조건 좋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케이스를 나눠 놓은 것 중에서 1번이 이제 초급인데 굳이 큰 문제 없으면 아무것도 바꾸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생각하신 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냥 타셔도 됩니다. 그래도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로드바이크를 구입하면 거의 80에서 90%가 이제 뭐 컴팩트거나 아니면 미드 컴팩 체인링을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스프라켓은 1128 스프라켓이나 아니면 1130 스프라켓이 달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초보분들이 자전거를 샀을 때 거의 다 이 범위 안에 이제 들어온다는 말이 되는데, 자전거를 사게 되면 무조건 이 네 가지 조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초급분들이 평지에서 달리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의 20 후반에서부터 시속 한 35 정도까지 달리십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초급일 경우에는 아무리 잘 달려도 40km 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20 후반에서 30 후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스프라켓은 21, 19, 17 이렇게 3장밖에 없습니다.
21, 19, 17 이렇게 3장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밑으로는 다운힐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깨끗하죠.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현상은 이제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라이딩은 19T로 시작해서 19T로 끝난다. 보통 이제 달리는 속도를 감안할 때 21, 19, 17 이 3개의 스프라켓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따라서 여기 4가지 경우의 수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좀 더 이제 심화하면요. 여기서 이제 더 잘 달리려고 하면은 중간에 16T와 18T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초급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T수가 몇 T일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T수는 18T입니다. 사실 초급분들이 평지에서 가장 필요한 T수는 18T예요. 그런데 이 18T를 세팅할 수 있는 스프라켓 조합은 수많은 조합 중에 단 3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스프라켓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8T는 세팅하는 게 너무 어렵고 얻는 이득에 비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18T는 그냥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컴팩하고 미드 컴팩의 차이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초급 기준에서는 이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예를 들어서 30 중반 정도 속도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한 35 정도를 속도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컴팩트와 미드 컴팩의 차이는 케이던스 3에서 4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35의 속도를 낼 때 컴팩 체인링은 케이던스가 90이 필요하다면은 미드 컴팩은 86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요런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유로 초급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해서 굳이 뭐 세팅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째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아무것도 바꿀 게 없는 걸까요? 할 게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사실 지금 현 상태의 그 컴팩 미드 컴팩과 1128 이 조합이 솔직히 그 초급 기준으로는 완전 개판 기업이기 때문에 뭐든 할 게 있는 상태인 거죠. 단 이제 파워가 낮은 초급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구성을 할 때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키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필에 치중한다든지 평지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은 상태로 뭐 어필이나 평지 구간을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어필을 좀 보강한다고 보겠습니다. 어필을 보강하려면은 뭐 간단합니다. 우선 체인링을 이제 컴팩트로 바꾸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스프라켓을 무조건 큰 걸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성 중에 이제 가장 어필이 힘든 게 기본 셋으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필이 힘든 게 1128 카세트거든요. 근데 이제 어필이 힘들면은 그만큼 평지가 좋아야 되는데 1128 카세트도 평지 기어가 17, 19, 21이에요.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필에 많이 투자된 11, 34회 같은 경우에도 평지 기어가 똑같이 17, 19, 21이에요. 이 말은 초급 기준으로는 1128이나 1134나 평지에서 운영하는 기업인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30도 한번 볼까요? 30 스프라켓도 역시 17, 19, 21이고 살펴보면은 28, 1128 카세트하고
거의 구성이 똑같은데 어필하고 관련된 3장만 다르고 완전히 나머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128하고 바꿨을 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32T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숫자가 다르지만 결국 기어의 촘촘한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로 스프라켓을 그냥 무조건 큰 걸로 가면 현재에서 손해보는 거 없이 어필해서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완전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건가? 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뭐 완전 손해가 없지는 않죠. 28, 30, 32, 34 뭐 이렇게 스프라켓이 있으면은 28에서 30T까지는 드레일러를 교체하지 않고 스프라켓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손해라고 보기에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뭐 손해가 없는데 32나 34회 같은 경우에는 드레일러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드레일러의 케이지를 보통은 거의 다 이제 SS라고 그래가지고 쇼 케이지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이제 GS 케이지, 그 미디움 케이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113이나 1134의 카세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113이나 1134 같은 경우는 스프라켓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씩 증가하는 단점도 있고요. 스프라켓이나 체인링 말고도 드레일러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만의 팁을 드리면은 일단 28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거를 30, 32, 34로 바꿨을 때 내가 그전보다 어느 정도 편해질지 감이 없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편해질지 내가 알아야지 뭐 어디 선까지 교체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거를 조금 알기가 힘든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대략적으로 느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이제 똑같은 어필을 똑같은 속도로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T수가 스프라켓의 이제 가장 큰 T수가 2가 증가할 때마다 케이던스가 5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어필을 똑같은 속도로 오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스프라켓의 큰 T수가 2개 증가할 때마다 케이던스가 5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어필이 하나 있어요. 뭐 부각 같은 거 뭐 하나 있다고 칠게요. 대충. 자 예를 들어서 어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필을 28T를 걸고 이제 70 케이던스로 지금 오르고 있었다면은 만약에 내가 스프라켓을 30으로 바꿨다면은 70으로 가던 케이던스를 75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T로 바꾸게 되면 80 정도로 갈 수 있는 거고 34로 바꾸면 85 정도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필이 이제 경사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든 데다가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체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인링을 줄이고 스프라켓을 키워서 어필을 보강하면 장거리나 이제 뭐 그란폰도에서 큰 경사를 만나더라도 좀 더 이제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필 말고 평지 구간을 좀 더 보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가 낮은 상태에서는 가장 필요한 T수가 18T입니다. 18T를 가진 스프라켓 조합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1123, 1225, 그다음에 1428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11의 23T는 딱 봐도 어필 기어비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의 28 이게 있는데 14의 28이 18T 말고도 20T까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딱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그 스프라켓 첫 코그가 14로 시작하거든요. 14로 시작하는 만큼 다른 스프라켓하고 모양새가 좀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프레임에 이제 간섭이 발생하는 그런 프레임도 있고요. 또 프레임이 간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14T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그 스프라켓의 변속 세팅을 좀 완벽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변속감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발생하는 이제 내리막길이나 이런 데서 기어비가 14 밑으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페달링을 할 수가 없는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에 28도 그다지 좋은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럼 12에 25T가 남는데요. 저는 이 12호 25T 스프라켓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11T를 제거를 하고 12부터 썼기 때문에 18T까지 평지 보강이 잘 돼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28T가 이제 제거가 돼 가지고 장거리나 그란폰도에서 나오는 이제 좀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의 급경사만 없다면은 25T 가지고도 어필이 가능합니다. 사실 동네 어필은 다 가능해요.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수가 11장밖에 안 돼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억울하면은 뭐 12단, 13단 찾거나 아니면 파워가 세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어필, 평지 둘 다 효율적인 기어비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스프라켓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앞에 체이닝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브 컴팩으로 바꿔주면 돼요. 앞에 체이닝을 일반적인 뭐 컴팩트 같은 게 아니라 서브 컴팩으로 바꿔주면 평지, 어필 모두 커버하는 기어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체이닝도 구하기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비에 따라서 비비 자체도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극복해서 뭐 구했다고 한들 이게 또 프레임에 따라서 이 앞드레일러 브레이즈온 범위가 짧을 경우는 이게 아예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초급 입장에서는 뭐 어필이나 뭐 평지 둘 중에 한 가지로 집중하는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이제 중급이 남아있죠. 중급 이상 분들은 사실 자전거에 거의 통달한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뭐 알아가지고 알아서 최저가 세팅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간혹 있는 몸이 완전 자전거에 타고났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선수 출신이거나 해가지고 자전거 경력은 뭐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잘 타는 것만 알지 기업이나 뭐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단합니다. 12에 28 듀라 스프라켓을 구해가지고 장착하면 됩니다. 설명은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참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안 쓰는 11T 대신에 시속 30 후반을 책임지는 16T를 이제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12에 28 스프라켓을 끼워 놓으면은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자전거만 잘 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물어보시면은 제가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직 시속 40에서 뭐 50 이상의 그런 세계는 저도 잘 모르고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외에 뭐 어떤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보험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